네, 이제 3교시 읽기 시간입니다. 토픽만 계속 공부하니까 좀 지겹다, 그죠? 네, 선생님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냥 어휘라든지 문법을 할 때는 또 좀 다양한 그림도 나오고 해서 좀 화면을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너무 문제만 나오고 하니까 조금 지겹죠? 네, 근데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못 풀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읽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읽기도 28번 문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29번부터 역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알죠, 여러분? 무지개는 빛이 무지개 이렇게 보통 7색깔로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인 것은 꺾이다 뜻이야.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빛이 꺾여서.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비가 금방 그치고 바로 다음에 직후에 해가 뜰 때, 비가 그치고 바로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도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날은 쌍무지개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같이 무지개, 쌍무지개 뜨는데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무지개 색깔이 7개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비 그치고 해가 뜨기 직전에 보통 무지개가 잘 생겨요. 이때 하고 갈로 놨어요. 뭐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예요. 뭐 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무지개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공기에 먼지도 많고 뭐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서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공기에 먼지가 많으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들기 때문에 무지개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뜻일까요? 해가 뜨지 않으면, 비가 그치지 않으면, 빛이 약하지 않으면,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뭘까요? 네, 이건 좀 쉽죠. 뒤에 공기에 먼지가 섞이면 힘들다 했기 때문에 먼지라는 얘기는 뭘까요? 공기가 더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무지개는 만들어지기 힘들다. 뒤에 문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취재한다는 말 알죠?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밝히는 것을 보통 취재한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건이 생기면 기자들이 쫙 모여요. 기자들이 쫙 모이는데 취재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여기로 지금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신문 기자도 엄청나게 많죠. 막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여기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여기에요. 근데 요쯤에다가 경계선을 딱 끊어요. 끊으면은 이 기자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취재 경계선이에요. 취재 경계선이 생긴 이유는 이 경계선을 만든 이유는 취재가 과열은 너무 자기가 더 잘 해보겠다고. 자,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여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까지 가서 사진 찍으면 훨씬 더 사진이 선명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냐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 정말로 그 사건이 생긴 데 대해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취재가 과열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는 안 좋은 일을 뜻이에요. 불상사는 안 좋은 일을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한 게 취재 경계선이에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겠죠. 취재하다가. 그래서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안 좋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겨난 선이 취재 경계선입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화제의 인물에게, 만약에 어떤 유명한 인물이 왔어요. 그 인물에게 몰려들 경우에, 다 몰려들어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죠. 막 서로 막 앞뒤로 밀치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취재를 아예 망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선까지 지켜달라.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퇴장이에요. 그래서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만 취재하자고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게 너는 들어오면 안 돼. 서로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합의, 뜻을 모은 거죠. 합의를 본 것이다. 서로 뜻을 모았어요.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취재 경계선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론계는 신문사 아니면 방송사 같은 데가 언론계예요. 신문, 방송 같은데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선을 지키자. 이 길을 넘어서지 말자.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자, 뭐라 나오고 순간 원활한 보도가 원활한 잘 돌아가는 그런 보도, 신문 기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안 지키면,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 뭐 하는 순간, 어떤 순간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되고 사고가 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요 답은 좀 쉽죠? 어쩌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취재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답이 2번이죠.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지어놨는데 서로 이 경계선을 안 지키고 다 돌아버리면 사고가 나서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2번 볼게요. 31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31번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크기죠. 규모라는 얘기는 크기예요.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자, 얼마나 큰가, 크기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자, 어떤 이만큼 큰 병원에 가든지, 종합병원 가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요만한 병원, 내과 아니면 소아과 한 개만 있는 병원에 가든지, 이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날 때 이 병원 가면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값이 달라요. 이 병원하고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대요. 감기와 같이,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냥 감기 좀 걸렸어.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자, 지금 감기 걸렸는데 이 종합병원에 갔어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자, 어떻게 돼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예요. 이 제도가. 병원에 따라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이 제도를 만든 이유예요. 같은 약을 동네의원에서, 이게 지금 동네의원에서요. 동네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자, 이게 종합병원에서도 처방전을 줄 거예요. 이 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줄 거고, 여기 개인병원, 지금 말하는 개인병원,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병원이에요. 이 개인병원에서도 아마 처방전을 주겠죠. 의사가
진료를 했으면 처방전을 줄 거예요. 이 개인 병원에서도 가지고 지금 둘 다 약국으로 가요. 여기가 약국이에요. 약국으로 지금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지금 가요. 가는데 종합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국으로 가는 사람하고 또 개인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으로 가는 사람하고 지금 약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죠. 종합병원 간 사람은 약값이 더 많이 나오고 개인 병원에서 받은 사람은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괜히 종합병원 가면 의사도 많고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 난 종합병원 가야 돼 하는 그런 신뢰예요. 그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사람들이 다 몰려요. 종합병원 다 가요.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사실 조그만 병 때문에 종합병원 가면 정말 중요한 병 때문에 온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진료를 못 받게 돼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약값 더 많이 내야 돼. 근데 개인 병원에서 진료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값 싸.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개인 병원 갈 것 같아요. 큰 병 아니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심어주고자 만든 제도가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때요? 약값이 더 많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개인이 뭘까요?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만든 거다. 맞습니까? 그렇죠.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약값을 좀 더 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가서 종합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 샀네. 여기 만약에 2만원이라면 이게 만약에 2만원이라면 개인 병원 가서 약 사서 받으면은 한 15,000원 15,000원 정도에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5,000원을 더 싸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병원 가서 약 사면 진료받고 약 사면 더 비싸다. 그래서 환자가 약값을 좀 더 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위험한 병 아닐 때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제 32번 볼게요. 32번에서 34번 문제는 나비 박사, 나비를 계속 연구하는 나비 박사예요. 그 사람 이름이 석주명이라고 유명한 나비 박사님이 계세요. 나비 박사 석주명은 나비의 종류를 분류하고, 나비가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 종류를 다 나누다 뜻이죠. 나비의 종류를 나누고 이름을 지어준, 분류하고 나누고 이름을 지어준 생물학자이다. 1931년부터 나비를 연구한 그는 한국의 나비가 총 844종이라는 당시의 분류를 248종으로 수정하였다. 수정 뭐예요? 수정.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다. 그죠? 여러분 수정하다 하죠. 잘못된 것을 고칠 때 수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정하였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한국의 나비가 844종이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 당시 이 박사님이 석주명 박사님이 연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원래 당시에 844종이라는 그 분류가 있었는데 석주명 박사님이 248종으로 다시 고쳤어요. 날개에 있는 무늬 그리고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존의 분류가 틀렸음을. 그래서 844종에는 조금만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그냥 다른 종이라고 생각한 것을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배추 흰나비 16만여 마리의 무늬를 비교해서 밝혀내기도 했어요. 또한 게다가 뭐 더해서 뜻이죠. 또한 그때까지 한자어나 외래어로 명령된, 또한 그때까지 한자어나, 우리나라 말고 중국 말이죠. 한자어나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영어나 뭐 일본어 같이 그런 외래어로 명명된, 이름이 붙여져 있는 나비에게, 보통 나비 이름이 전부 다 외래어나 아니면 한자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름이 있는 나비에다가 떠들썩 팔랑나비, 요거는 한자어도 아니고 외래어도 아니에요. 떠들썩 팔랑나비 이런 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한국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순수 우리말.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말로 바꾸는데도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정말 나비에게 우리나라 이름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우리 같은 고유어 이름을 붙여주는데 앞장섰는 분이에요. 우리 내용 다 연구했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석주명은 한국의 나비를 844종으로 분류하였다. 맞습니까? 석주명이 아니고 844종을 등은 그 당시, 그냥 이 사람이 연구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냥 884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주명이 연구한 거는, 다시 밝힌 거는 248종으로 바뀌었다 했죠. 수정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2번. 석주명은 나비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맞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한자어나 외래어 그리고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떠들썩 팔랑나비 같은 고유어 이름을 지어주는데 앞장섰으니까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도 많은데 왜 자꾸 다른 나라 이름 붙여? 난 우리나라 이름으로 붙여줘야지 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3번도 한번 볼게요. 석주명은 자신의 배추 흰나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고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하던 연구가 좀 문제가 있음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꿨어요. 그래서 석주명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4번. 석주명은 나비의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이 달라짐을 밝혔다. 날개 모양이나 날개의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존의 분류가 틀렸음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개 모양이 조금만 다르다고 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밝혀준 거죠. 그래서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그는 다른 나비다 라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33번 마찬가지예요. 내용과 맞는 것 찾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저축의 방식을, 저축 알죠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서 돈을 만드는 게 저축이에요. 저축의 방식을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으로 나눠서, 가로저축, 세로저축으로. 가로가 뭐예요? 이렇게 가로고 이렇게 쓰는 게 가로죠. 가로. 그리고 세로는 이렇게 하는 게 세로예요. 세로. 근데 어쨌든 가로저축하고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으로 일단 나눴대요. 나눠서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차량 구입, 차를 살 때나 주택 마련, 집, 그죠? 차나 집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 차 사야 돼, 아니면 나 집 사야 돼, 이번엔 꼭 집 살 거야 라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 통장에, 하나의 통장에 집중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이 통장에다가 있으면 지금 차 살 통장이에요. 차 살 통장. 지금 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야 돼요. 그러면 돈을 벌 때마다 다 계속 여기에 넣어요. 이번 달, 다음 달, 또 1년 전체를 다 여기다가 돈을 다 통장에다 집어넣어요. 이런 것을 한 통장에 집중해서 저축하는 것이 세로저축이라고 합니다. 세로저축. 이제 한 통장에만 쭉 넣는 거예요. 반면은 반대로죠. 장기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자금을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분산은 뭐예요? 나눈다 뜻이에요. 나누어서 저축하는 것을 가로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개 가지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다 다르게 넣는 것을 보통 가로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로저축.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빨리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세로저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곳에 막 다 모으는 거,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퇴 후에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생활까지 고려한다면 가로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차를 사거나 뭐 집을 사거나 할 때 필요해서 돈을 갑자기 빨리 모으려면 세로저축이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뭔가 쓸 돈은 있는 거, 쓸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는 가로저축이 좋아요. 통장을 분산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넣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볼게요. 노후 준비에는, 이게 노후가 뭐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후를 준비할 때는 세로저축이 유리하다? 맞습니까? 아니고 아까 있죠? 노후, 은퇴 후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는 세로저축이 아니고 가로저축이 좋아요. 가로. 통장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 게 좋아요. 가로저축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로저축보다 가로저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맞아요? 어떨 때는 세로저축이 좋고 어떨 때는 가로저축이 좋아요. 무조건 세로저축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세로저축이 더 좋을 때는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빨리 돈을 모을 때는 세로가 좋아요. 근데 또 노후를 생각할 때는 가로가 좋으니까 꼭 이게 더 좋다는 건 아니죠. 3번 저축의 목적이 다양하면, 자, 저축의 목적이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딱 한 개가 아니고 다양해, 여러 가지면은 가로저축이 유용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가로저축,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목적이 다양하니까 그때는 가로저축이 좋아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가로저축은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이다 했어요. 단기라는 게 뭐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돈을 막 집중적으로 모을 때는 뭐가 좋아요? 아까 했죠? 그럴 때는 가로가 아니고 뭐가 좋아요? 세로가 좋아요. 짧은 시간에 돈을 빨리 모으려 할 때는 가로가 아니고 세로 저축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지금 안 맞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주면 좋겠죠. 몇 개 못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34번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계속 매일매일 토픽을 하니까 하루에 몇 개씩 안 풀어도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